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감옥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좀 달리려고 하니까 괜히 또 언제 그랬냐는 듯 긴장되고 그러는데 오늘도 그래도 한번 신명나게 글로벌 혁신 기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어젯밤 증시는 미국은 휴장이었습니다. 다만 1월 들어서 생긴 피벗 기대감이 최근에 좀 크게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만 최근에 강세인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시장도 20%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확실히 투자자들은 올해 경기 침체를 조금 예상을 하면서 연준의 태도를 좀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런 기대가 좀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순달람은 2023년을 맞아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다 보니까요. 오늘 올해 들어서 서학개미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는지 한번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표는요. 바로 서학개미들의 올해 순매수 탑 10입니다. 사실 ETF가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주로 레버리지 ETF가 많았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제가 알짜 종목, 개별 종목으로 추렸습니다. 순매수 금액 가장 오른편에 있죠. 여기서 봤을 때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거, 테슬라입니다. 네, 1인 테슬라 TSLA를 2,750억가량 매수를 하셨는데요. 순매수 3위에 같이 색칠되어 있는 TSLL도 테슬라 등락률 하나만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3천억 원 이상 테슬라를 추가로 매수를 하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미국에서 차량 가격을 20%, 차량 가격 시가죠. 20% 가까이 내리면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판매 가격의 급감함에 따라서 마진 자체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테지만 이것을 저는 전기차 업계에서의 치킨 게임이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을 테슬라가 지금 구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락펠러가 그랬고 또 포드가 그랬고요. 또 애플이 그랬듯이 가격을 크게 인하하면서 또 새로운 주류 시장을 만들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장 크게 지금 떨고 있어야 되는 것은 테슬라 주주가 아니라요. 테슬라의 경쟁사들일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앞으로 올해가 많은 전기차 업체들한테 있어서 보릿고개가 될 건 분명하고 또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애플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TSMC도 있지만 무엇보다 여기 텐센트와 또 여기 보면 기주모테주도 있어요. 이렇게 중화권 블루칩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에 어떤 증시보다 중국 홍콩 증시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시진핑 집권 3기에 들어서 자국 빅테크들에 대한 그립도 좀 상당 부분 조금 느슨하게 공산당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강하게 솔솔솔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주시는 주가 지수죠. 바로 나스닥 100지수 기준 올해 상승률 종목 상위 10가지를 여기다가 떡하니 준비를 큼지막하게 해봤습니다. 우선 증시 상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등락률도 하나같이 다 두 자릿수로 좋았습니다. 가장 오른편에 보시면 등락률 나와 있죠. 다 두 자릿수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 테마를 보면 겹치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종목이 일단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2위에 있는 메르카도 리브레 브라질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핀또또 아마존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또 2개 들어가 있는데요. ASML과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입니다. 하나는 반도체 장비 업체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이지만 둘 다 업계 최강자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엔비디아는 순달람이 비교적 좀 자주 말씀을 드렸었지만 ASML은 제가 작년에 다룬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장비의 최선두주자인 ASML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ASML은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유럽 기업인데요. 네덜란드가 작은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이 네덜란드한테 구애를 하게 만드는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의 TSMC와 견줄 만한 지경학적 위치를 갖는 기업이 바로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이런 대단한 ASML은 대체 어떤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일까요? 바로 노광이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노는 노출할 때의 노고요. 광은 빛광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노출시키는 장비인데요. 어디다가 노출을 시키느냐? 반도체 원판이 되는 웨이퍼에다가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빛만 쏘는 게 아니라 포토마스크라고 불리는 회로에다가 빛을 쏴서 그 정보를 웨이퍼에 투영시키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기존 방식의 노광 기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EUV라고 불리는 공정에서의 노광 기법인데요. 두 방식 모두 여기 빛을 웨이퍼에다가 투사시키는 방식이죠.
다만 여기 오른편에 있는 EUV 방식이 훨씬 더 어려운 기법이고 또 차세대 방식입니다. ASML은 이 두 방식 모두에서 세계 최강자고요.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EUV 덕분입니다. ASML이 팔고 있는 주력 EUV 노광 제품은 네,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를 설명하자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왕복하는 2층짜리 광역버스보다 큽니다. 안에는 이렇게 빛들이 막 여러 거울에 반사되면서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요. 1,500억 원을 호가합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렇게 만든 EUV 노광 장비를 주로 사가는 기업은 대만과 한국 기업인데요. 반도체 생산을 많이 하는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TSMC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ASML의 그래서 매출 비중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왼편에 있는데요. 노광 장비 매출이 7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업 부문 신경 쓸 필요 없이 노광 장비 하나만 봐도 된다는 건데 여기서 회색 막대를 보시면 이게 노광 장비 관련 매출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반도체 장비라는 게 종류가 꽤 많지 않습니까? 사실 반도체 공정을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하자면 세정, 증착, 세정, 코팅, 노광, 현상, 식각, 박리, 진단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노광과 증착 그리고 식각인데 여기서 글로벌 강자들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ASML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램 리서치 그리고 KLA-텐코입니다. 그러니까 ASML은 반도체 장비 4천왕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4천왕들 중에서 특히 올해는 ASML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평가가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올해 가장 두드러질 것 같거든요. 여기 있는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이게 아까 4천왕들의 반도체 장비 매출을 연간으로 비교해 둔 건데요. 작년까지는 모두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꺾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반도체 장비에 투자하려는 규모가 2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 보세요. 네, 한 가지 선 혼자 꼿꼿하게 올해 매출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노광 장비를 만드는 ASML의 매출 전망입니다. 고성능 노광 장비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 이 표를 보시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반도체 생산의 여러 공정 중에서 노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입지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EUV라고 불리는 차세대 노광 장비의 확보가 칩 생산과 또 파운드리들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중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체 입장으로는 비싸도 이걸 사야 경쟁자들을 이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EUV 노광 장비가 엄청나게 비싼 몸값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노광 장비를 ASML이 사실상 다 해먹고 있다는 거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노광 장비는 기존에 쓰던 방식을 DUV라고 부르고 있고 차세대 방식을 EUV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여기서 ASML의 점유율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큼지막하게 한번 같이 보시죠. DUV와 EUV는 광원의 차이,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 다른 겁니다. EUV의 파장이 훨씬 더 짧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훨씬 더 미세하고 촘촘하게 회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공정에서 필수품이 되는 게 바로 EUV 노광 장비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7나노 미세 공정 때부터 EUV 장비를 적용했고요. TSMC는 이보다는 좀 더 늦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7나노 이하의 칩을 현실적으로 높은 수율을 담보해 가면서 칩을 만들어내려면 저 EUV 노광 장비가 필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EUV 노광 장비는 ASML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까 미국이 네덜란드한테 구애한다는 게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EUV라는 말이 차세대지 이미 주류로 부상을 한 상황이고요. 벌써 누적 기준으로는 100대가 넘는 EUV 제품이 출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이 더 빠르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ASML이 다시금 이 타이밍에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가 차트를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뜨는데요. 이 차트는 ASML과
SOXX, 그러니까 반도체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스닥 100 지수를 같이 비교를 해본 겁니다.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4분기 이후의 흐름을 제가 같이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파란색 선이 ASML의 주가 수익률인데 지난 4분기 이후에 주가가 거의 60%가 올랐습니다. 반도체 ETF의 상승률이 21.5%, 그리고 나스닥이 5% 정도의 상승에 그쳤다는 것에 비춰보면 ASML의 상승이 특히 눈부셨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ASML은 시가총액이 320조 원이 넘어가는 대형 기업인데도 이런 상승 변동성을 보였다는 것은 분명히 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요소들이 최근에 발생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작년 10월 중순 ASML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대규모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심어주더니 11월 9일에 투자자의 날을 개최하면서 이 기대감을 훨씬 더 증폭시켰습니다. 이 기대감에서 핵심은 ASML이 앞으로 몇 년간 EUV 장비에 대한 생산 능력을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늘릴 것이다 라고 발표한 대목입니다. EUV 장비라는 게 많이 만들고 싶어도 워낙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5,000개 부품이 넘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핵심 부품인 렌즈. 렌즈는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될 정도로 정교한 물건이기 때문에 생산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부가가치 상품을 기존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포부를 밝힌 것이고요. 이러니까 자연스레 매출 전망도 상향된 것이죠. 제가 계속 생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물건이 뭐 몇 천억씩이나 하던데 생산을 한다고 해도 당장 수요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UV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플레이어들은 결국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는 주체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파운드리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곳이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세 가지 기업들은 최첨단 칩을 대량 양산해서 파운드리 최강자가 되겠다고 서로 으르렁대고 본인들의 야심을 마음껏 내비치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TSMC는 파운드리 최강자로서 입지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틀에 벗어나 1위 자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2등 주자입니다. 그리고 원래 반도체 생산 괴물로 불렸던 이 인텔은 과거의 죄조 왕국 명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의 의지와 같이 결이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의 추격도 무시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들의 핵심 목표는 결국 이거죠. 미세 공정과 자체 칩 생산은 절대 포기 못해 라는 말입니다. 인텔은 외부 파운드리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본인들의 서버용 CPU 같은 핵심 칩은 본인들이 직접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투자를 늘린다는 말은 결국에 EUV 노광 장비를 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 기업들 모두 다요. 반도체 라인 하나에 노광 장비 10대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그래서 TSMC, 삼성전자, 인텔이 파운드리 투자를 하겠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들 보시면 타이틀만 따온 건데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월까지의 뉴스만 관치려도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TSMC는 애리조나 공장 하나에다가 또 공장 하나를 추가로 짓겠다고 선언을 했고, 또 며칠 전에는 일본에도 공장 하나를 더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군다나 독일 드레스덴에도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미국 우방국으로서 대만의 TSMC는 계속적으로 대만 섬 바깥으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에 뒤질세라 ASML CEO와 만나서 EUV 장비 좀 더 달라고 막 구애하고 이런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TSMC는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누가 더 빨리 더 우수한 미세 공정 수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격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EUV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과거보다 더 절실할 겁니다. 그리고 뒤떨어져 보였던 인텔도 4나노가 준비가 됐다면서 두 경쟁자들을 좀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텔은 EUV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하이 NA EUV라는 기술을 탑재한 장비를 경쟁사들보다 앞질러서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뉴스는 ASML에게는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ASML은 고객들의 의중을 신경 쓰기보다는 EUV 장비를 고객 요구에 맞게 얼마나 빨리 만들고 배송해줄 수 있을지가 핵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반가운 것은 왼쪽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ASML의 제품 라인업별 매출과 그다음에 EUV 장비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게 EUV 매출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작년 3분기에는 EUV 매출 비중이 드디어 과반을 넘겼습니다. 고부가가치 상품 매출이 올라가면 마진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ASML이 현재 받아놓은 주문,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얼마나 됐는지 나타낸 겁니다. 적어도 2024년까지는 수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이에 맞춰서 착착 생산과 배송을 하면 되는 거고요. 특히 2023년에는 EUV 제품 출하량이 2023년에 비해서 50%가량 늘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상승에 큰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제가 여기에 박스 쳐둔 것이 보이시죠? 네,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하이 NA라고 불리는 EUV에 대한 수주 잔고인데요. 이 제품은 2023년 말은 돼야 배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거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매 단가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쓰던 DUV 노광 장비의 판매가는 900억 원 이하였는데 현재 주력으로 쓰이는 EUV 장비 가격은 한 2천억 원 정도 합니다. 말하면서도 지금 감이 안 와요. 2천억 원. 근데 이게 하이 NA로 넘어가게 되면 판매 단가가 최대 6천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가 지날수록 2배, 3배 가격이 껑충 뛴다는 건데요. 생산 속도만 빠르게 늘릴 수 있다면 상당한 실적 상승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점은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망 차질 문제가 완화됐다면서 목표로 한 판매 대수를 상향한 겁니다. 기존에는 2025년을 기준으로 본인들이 EUV 장비를 59대 정도 팔 것이라면서 전망을 했다면 작년 11월에는 72대 이상까지 배송을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무려 20% 이상 판매치 전망을 높인 거죠. 코로나 시기를 좀 겪으면서 위기 대응을 하면서 효율성을 높였고 공급망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ASML의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상당히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왼쪽 표를 보시면 되는데 컨센서스보다 2020년 후반기부터는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도 호조를 보였었고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25일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한 번의 큰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지 못한다면 되려 주가가 한번 좀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오른쪽 그림 여기서 보듯이 주가가 실적 상승 예상치보다 최근에 좀 더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ASML이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본인들의 생산 능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한다면 심리는 좀 금방 회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시각을 갖지 않더라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세 공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제가 CES에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 자동차 안에 쓰이는 반도체도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정도의 성능을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존의 반도체 제작 구식 공정으로만 쓰이던 차량용 반도체 영역이 환골탈태해서 미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미래가 펼쳐질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고 그 남는 시간을 가지고 운전자는 새로운 놀이거리를 자동차 안에서 찾아야 하니까요. 그것을 하려면 고성능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미세 공정, 칩 제작과 또 EUV 노광 장비는 중장기적 입지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PER이 5년 평균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ASML의 밸류에이션도 더욱더 앞으로 상향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고 음력으로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순달람은 2023년에도 더 유익한 내용들로 달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